1페이지 펴놓으시고요. 61페이지. 거의 제1절의 상품 개정의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1장을 다 끝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장을 다 하고 나면 회계학이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다가 하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붙어요. 네,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장을 끝내고 나면 쉬는 시간에 와서 선생님 좀 회계사 공부해봐야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2장을 하고 나면 다시 좌절을 하죠. 2장 하고. 그래서 2장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라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잘 이해 안 되죠. 2장에 있는 내용이. 만약에 2장에 있는 내용을 내가 처음 읽었는데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 뭐 별로 어렵지도 않고 왜 이걸 어렵다고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 얼른 공부하셔서 회계사 되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 어려워해요. 2장을. 그래서 2장이 한 번의 벽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부하든지 이런 하나의 벽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넘어서야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단계가. 벽이 있으면 계속 벽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벽을 넘은 다음에 그 다음 세계가 뭔지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학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몇 번의 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깨닫는 순간에 뭔가 이 기쁨, 이거를 몇 번 느끼다 보면 이제 어느 경지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2장이고 처음 공부할 때. 그래서 어렵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2장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진도 나갈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이해하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장이니까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고등학생이 수업 들으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얘기했더니 어제 끝나고 나서 고등학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충격 먹었다고. 정말 그럼 되지 않는 거냐고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건 이제 판단을 잘 하라는 거지.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그 혹시 다른 고등학생이 있으면 충격 먹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세상 경험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선배들 많이 만나보고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직장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어떤 직업이 어떤 거 하는지도 좀 느껴보시고 그런 거는 선배들 만나보면 되거든요. 직장 다니는 선배들이나 이렇게 만나보시면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는 계속 하고요. 어차피 해야 될 공부니까. 근데 내가 회계사를 할 거냐, 세무사를 할 거냐, 또는 뭐 간평사를 할 거냐 이런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해드린 거니까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대학교에 가면 회계학이나 이거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 좋으니까 공부하시고요. 아무튼 그 제 1절 보시면 상품 개정의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기말 수정 분계예요. 그래서 이거 적어 드릴 테니까 거기 맨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이유. 기말 수정 분계 하는 이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거기 맨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가 발생주의에 따라 당기손익과 재무 상태를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발생주에 따라 당기손익과 재무 상태를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해. 요 계상이란 말이 있는데요. 회계학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계산 아니에요. 동그라미예요. 계상. 그리고 회계학에선 기록한다는 의미랑 비슷해요. 뭐 기록하기 위해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중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다 적었어요? 우리가 기말수정분계라는 거 1장 할 때 안 했죠? 1장 할 때 2장에서 할 거라고 넘어왔었죠? 그걸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2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 배우는 건데. 이 기말수정분계라는 걸 왜 하느냐, 그걸 미리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근데 적어놓은 것 중에서 일단 발생주의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봤죠?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발생주의. 발생주의의 반대말 있어요. 발생주의의 반대말이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잠깐. 현금주의, 발생주의. 책에 나와 있거든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500페이지인데 502페이지? 502페이지 보세요. 502페이지. 나중에 배울 거니까. 502페이지를 지금 펴시고요. 502페이지 제2절에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세요. 502페이지 보셨어요? 거기 밑줄 치세요. 현금주의, 발생주의가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 현금주의란 거기 현금주의란 현금을 수취한 시점에서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출한 시점에서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다음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 문단에 발생주의 보세요.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취 및 그 지출 그 자체보다는 근원적으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일어나게 하는 경제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생 사실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밑줄 쳐놓으세요. 밑줄 쳐놓으신 다음에 우리나라 회계학, 우리 회계학 공부할 때 현행 회계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채택하고 있냐면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주의란 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앞에 있는 예제 가지고 할 거니까요. 밑줄만 쳤으면 다시 앞으로 오세요. 2장으로. 그럼 2장에 오니까 제1절에 상품 계정의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나중에 할게요. 어려우니까. 65페이지 보시면 제2절에 감가상각이라고 있죠. 걔가 두 번째로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따 할 거예요. 68페이지 제3절에 손익의 결산 정리가 있는데 얘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이제 얘부터 할게요. 손익의 결산 정리. 걔 보세요, 지금. 맨 밑에 보시면 가로 1번에 선수수익의 계상이라고 되어 있고 69페이지 보시면 예제 2번 있죠. 그 예제 2번을 같이 할 테니까 연습장에다가 그 예제 2번 같이 하세요. 그 예제 2번 보세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0X 1년 7월 1일 날 뭐 있다고 되어 있어요? 1년분 임대료 24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분개해 보실래요? 2000X 1년 7월 1일 날 회계 처리 분개 한번 해보세요. 분개.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이쪽에 적는 거 아시겠죠? 현금. 복식북이죠, 우리? 반대쪽에다 뭐 적어야 돼? 반대쪽에다가 계정 과목 적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임대료 받은 거니까 임대료. 그럼 얘는 뭐예요? 자산의 증가. 얘는 뭐예요? 수익의 발생. 수익의 증가니까 대변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분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전기할 수 있죠, 전기. 그러면 2000X 1년 뭘 그려봐야 돼? 총계정, 원장인데 여기다가 이거 전기하려면 계정 과목이 두 개 필요하죠. 현금이라는 계정과 임대료라는 계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에 관심이 있는 거고 현금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현금도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생략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싶으면 그리세요. 여러분은. 저는 생략했고 임대료만 그릴게요.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은 어디 속하는 거예요? 수익에 속하는 거고 전기하시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어디다 차변에다 얼마 적어야 돼? 24만 원 적으세요. 저는 생략했어요.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 어디에? 대변에 얼마 적어요? 24만 원. 여기다 얼마 적으면 돼? 7월 1일 날. 요거 적기 전에요. 하나 먼저 얘기하고 적을게요.
이 임대료라는 개정 과목은 2000X1년뿐만 아니라 2000X2년에도 이 회사가 계속 임대를 하고 있으면 2000X2년에도 임대료라는 개정 과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 회사가 임대를 계속하면 임대료라는 개정 과목 매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럼 하나 물어보면 임대료라는 개정 과목의 기초 1월 1일 날 양연도 1월 1일 날 잔액이 얼마였을까? 처음에 1월 1일 출발할 때 얼마였을까 물어보면 얼마예요? 제로죠. 이걸 아셔야 돼요. 수익과 비용 계정은 절대로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거 없어요. 제로에서 출발해서 그 회계연도에 발생한 게 집계되는 거예요. 집계. 아까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몇 월 며칠 날? 7월 1일 날 얼마가 적혀요, 지금? 24만 원이 적혀요, 이렇게. 전기한 거예요, 전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24만 원만큼의 수익이 어느 회계연도에 잡히게 돼 있어요, 지금. 어느 회계연도에. 2001 회계연도에 잡히게 생겼죠, 지금. 이 회사의 결산일은 언제냐면 기말이에요. 12월 31일. 그러면 이 2000X1년에 몇 개월 동안 집 빌려줬어요? 임대. 6개월 동안 해줬죠, 우리가. 집주인이. 건물주인이 지금. 나머지 6개월은 다음 연도에 걸린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그 임대료를 지금 현금으로 미리 받은 거죠. 1년분 걸 다 받았죠, 지금 현금으로.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2001 회계연도의 성과가 있고요. 경영 성과. 2002 회계연도의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1 회계연도에 임대에서 얻은 성과, 수익을 24만 원으로 보고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얘가 전체 금액이 24만 원이지만 사실 2000X1년에 집 빌려준 건 6개월이니까 내년에도 6개월 빌려줄 거 아니에요? 절반씩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올해 수익은 이거 절반이 얼마예요? 12만 원? 12만 원만 잡는 게 맞느냐?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이러니.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전자 같다. 현금 받았을 때 2001년도에 현금 다 받았잖아요. 현금 받았을 때 난 그 회계연도에 이거 다 수익 잡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분은 이번 쉬는 시간에 저한테 꼭 오세요. 같이 진지하게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좀 한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벽을 무너뜨리고 회개를 해야지 자꾸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면 절대로 회개를 못해요. 현금을 받을 때 현금을 받았을 때 그 회계연도에 그 금액을 전체 다 수익으로 잡자는 게 무슨 주의예요? 현금주의예요. 이 현금주의. 현금을 받았을 때 전부 다 수익, 현금이 나갔을 때 전부 다 비용, 이렇게 하는 게 현금주의고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발생주의는 현금을 주고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익이 발생한 게 중요하다. 2001년에 몇 개월 동안 집 빌려줬어요. 6개월 동안 집 빌려줬으면 분명히 몇 개월치 수익이 발생했어요. 6개월치 수익은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X1년에 6개월 동안의 수익 잡아야 되고 2002년에는 돈은 못 받았죠. 돈 못 받았지만 몇 개월 동안 집 빌려줬어요. 6개월 동안 집 빌려줬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수익은 언제 발생한 거다? 2002년에 발생, 2002년에. 2001년에 발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6개월치는 2002년 수익으로 2002년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쪼개자는 게 뭐라고요?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근데 우리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발생주의를 우리가 채택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이 발생주의라는 게 이 회계연도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현금주의보다 더 우월하거든요. 이 회사가 분명히 임대를 해주는데 현금은 2001년에 다 받았지만 이게 전부 다 2001년 성과라고 보면 2002년에 뭐예요? 놀았어요, 그러면? 건물 안 빌려주고 놀았어요, 이 회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각 회계연도의 성과를 비교할 때 현금을 주고받은 거를 중시하는 것보다 그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거를 중시하는 게 그 회계연도 성과를 측정하는 데 더 우수해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과 측정하는 데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채택하고 있다?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처음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발생주의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거래 기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럼 이대로 두고요. 몇 월 며칠이 되냐면 이날이 돼요. 자, 이날이 이날. 2001년도 기말.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결산일이죠. 뭐 결산하는 날 아까. 결산을 하는 날인데
이날 이 회사가 아무 짓도 안 해주면 2001년도에 수익이 얼마 잡히게 생겼어요, 지금? 24만 원 잡히게 생겼죠? 우리가 이제 수익이랑 계정 까먹고 기말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마감할 거죠? 이거 마감 아까 어떻게 했죠? 이거 마감? 이거 마감 한번 해봤잖아요, 아까. 마감할 때 어디로 보냈어요? 집합, 손익으로 보내고 없애버렸죠, 이렇게. 그럼 집합 손익의 수익이 얼마 가게 생겼어요, 지금? 24만 원 다 가게 생겼잖아요, 2001년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2001년에 얼마만큼만 수익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12만 원만큼만 잡혔으면 좋겠고, 나머지 12만 원은 2002년에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금 받은 것만큼 다 수익 잡고 끝내면 안 되겠구나. 됐어요? 그러면 이때 뭔가 해줘야겠다는 생각 드세요? 그래서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저기 적혀있는 기말 수정분계라고 불러요. 얘를 왜 기말 수정분계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기말해야 하죠. 기말자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기중요한 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죠. 수정자가 붙었어요. 분계니까 분계예요. 그래서 기말 수정분계. 그럼 기말 수정분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이거 하는데 지금 뭐라고 싶어요 지금? 임대료를 줄이고 싶죠. 임대료가 많이 잡혀 있으니까 내년 것까지 그걸 좀 줄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쪽에 적어야 돼요? 어느 쪽에? 차변에 적어야죠. 차변에. 금액은 얼마 적으면 돼요? 절반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또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임대료 수익인데. 선생님 수익은 대변에 적는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수익이 증가할 땐 대변이지만 감소시킬 땐 어느 쪽에? 차변이에요, 차변. 얘는 올해 많이 잡은 수익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올해 게 아니라고. 내년 거라고. 내년 거다. 내년에 잡아야겠다.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복식북이니까 대변에도 적어야죠. 12만 원만큼. 같이 하세요. 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럼 12만 원인데 이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이 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이름이 절대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가장 이해하기 편하게 만든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보니까 임대료를 먼저 받았죠. 돈을, 현금을. 우리가 현금을 먼저 받았을 때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수했다 그래요. 먼저 받아, 선수. 요즘에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던데. 선수, 그래, 선수. 먼저 받았다, 선수. 먼저 받은 뭐예요? 임대료잖아요. 선수 임대료라고 해요. 선수 임대료. 이걸 크게 얘기했을 때는 선수 수익이라고도 써요. 이 선수 수익이라는 게 얘보다 더 큰 이름이에요. 이 임대료가 수익이기 때문에 선수 수익에는 선수자 붙는 수익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얘가 더 큰 이름이에요. 좀 세분화된 이름이고. 뭘 쓰든지 틀린 거 아니에요. 얘가 더 크다는 것만 알면 돼요. 아무튼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 쓰는데 이게 대변에 생기죠. 이렇게 대변에. 그럼 얘가 분개했죠, 지금. 전기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전기하려면 임대료는 있잖아요, 지금. 임대료는 계정 과목이 있고 뭐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선수 수익 또는 선수 임대료 만들어야죠. 계정 과목 좀 만드세요, 지금. 같이 하세요. 2001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말이에요, 기말. 결산. 그러면 얘는 어디 속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익에 속하는 거죠? 수익, 감소가 차변. 얘 어디 속하는 선수 임대료? 얘가 어디 속하는 거냐? 일단 대변에 생겼죠. 대변에 처음 생겼다는 얘기는 대변을 늘린다는 얘기. 처음 생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 번 생겼다가 줄이는 게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데 처음 나오는데 이쪽에 나오면 대변의 증가예요. 그렇죠? 먼저 감소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처음 나왔으니까 증가겠죠? 그럼 대변의 증가로 오는 거 뭐 있어요? 부채와 자본과 수익밖에 없어요. 배웠잖아요. 대변의 증가는 부채 자본 수익, 감소는 자산 비용, 증가는 부채 자본 수익. 그러니까 부채 자본 수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수익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짓을 하겠어요? 수익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겠어요? 아니 기껏 수익을 줄였는데 지금 다시 수익 잡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수익자 붙어서 그게 아니라 그럼 자본이겠어요?
자본에 속하는 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몇 개 안 돼요. 특이한 것들. 그러니까 자본은 나중에 다 배우시면 알게 돼요. 자본 아니겠죠. 그럼 뭐겠어요? 부채예요. 부채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부채가 왜 부채인지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 부채 정의 배우시면 다 알게 되는데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이 부채라는 건 우리 앞에서 잠깐 배웠을 때 뭐래?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뭐 든든한 거고 부채라는 거 갖고 있으면 왠지 부담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쉽게 생각해서.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요. 부채는 가지고 있으면 괜히 그냥 부담되고 이런 건데 잘 보시면 이 선수임대료라는 건 어느 시점에냐면 기말이에요. 기말 시점에 우리는 이 건물을 빌린 사람한테 뭘 먼저 받았어요, 지금? 돈을 먼저 받았죠.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요? 건물을 빌려줘야죠. 집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건물을 빌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돈 먼저 받았잖아요. 6개월 동안 건물 빌려줘야 되죠. 그 뭐예요? 부담이죠. 이게 뭐 좋은 게 아니죠, 이게. 그 부채예요. 그 부채의 정의는 나중에 배우시면 부채라는 건 미래의 제3자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부채예요. 근데 지금 미래에 기말 시점으로 생각하세요. 기말 현재 미래에 뭐 해줘야 돼요? 집 빌려줘야 되잖아요. 용역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냥 부채예요. 선수임대료.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선수임대료 부채예요. 계속 공부하시면서 생각해보시고. 자, 그럼 이렇게 개정 과목 만들었어요. 전기 해볼게요. 전기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임대료라는 개정 과목 차변에 얼마 적어야 돼요? 12만 원 적어야 돼요. 지금 잘 쫓아오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계속 못해요. 여기 얼마 적어요? 12만 원. 여기다 얼마 적어야 돼요? 12월 31일 날 12만 원. 같이 연습 다 하시면서 하라 그랬어요, 이거. 복습하실 때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다 끝났죠. 전기가 끝나고 나면 임대료란 개정 과목 잔액은 얼마가 돼요? 빼니까 이쪽이 12만 원 크죠? 이게 우리가 원하던 거 맞죠? 2001년에 임대료는 12만 원만 잡자. 그 대신 뭐가 생겼어요? 선수임대료라는 부채가 생겼죠? 기말 현재 이 부채는 내년도에 임대용역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마감해야 되죠, 마감. 기말이니까, 이제 기말 됐잖아요, 마감. 마감할 건데, 얘는 어떻게 마감해야 돼, 얘는? 얘 어떻게 마감해야 돼, 이 수익은? 집합손익으로 보내고 없애버리는 거죠. 얘 다음 연도로 넘겨요, 안 넘겨요? 절대로 안 넘겨요. 얘는 다음 연도로 절대로 안 넘기고, 얘는 어때요, 부채는? 다음 연도로 차기월 시키는 거죠. 얘는 넘기는 거고요. 얘는 안 넘기는 거예요. 마감시키고 없앨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책 보면서 잠깐 할게요. 여기 69페이지 보세요. 69페이지 보시면 예제 2번 있는데 해답 보시고요. 2000X 1년 7월 1일 날 임대료 받았을 때 분계 보세요. 다 한 거니까 확인만 하세요. 이 분계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확인하세요, 지금. 자, 그 밑에 결산시 보세요. 결산시가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죠, 이거. 그럼 거기 결산시에 수정전 시산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그 수정전 시산표라는 표현이 뭘까요? 수정전. 기말 수정분계를 하기 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정전. 그 수정전 시산표에는 그 회사가 사용하는 모든 계정 과목 다 나와야죠. 양쪽 합계는요. 같아야죠. 근데 여기선 관심 있는 게 뭐밖에? 임대료밖에 없어서 걔밖에 안 적은 것뿐이에요. 나중에 종합문제 풀면 다 적을 거고 양쪽은 같을 거예요. 나중에 종합문제 풀면 이거는 단순하게 요거만 쪼개서 보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임대료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이거 했죠, 밑에. 기말 수정분계라고 해요. 그 분계가 이 분계 맞죠? 이 분계.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정 후 시산표인데 그게 뭐겠어요? 기말 수정분계한 다음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근데 기말 수정분계도 뭐라고요? 분계. 분계니까 얘도 뭐 해야 돼요? 전기해야죠, 전기. 전기하니까 뭐가 계정 과목에 잔액들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서 그 밑에 보니까 임대료는 얼마로 바뀌었어요? 임대료. 12만 원으로 바뀌었죠? 수익. 그 대신 뭐가 생겼어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생겼죠. 12만 원만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부 마감하는 거 보시면 장부 마감할 때 얘는 어떻게 마감해요? 집합손익 보내죠? 얘 집합손익으로 보내는 분계예요, 거기. 얘 집합손익으로 보내는 분계.
마감시키려면 얘 이쪽에 적어야 되잖아요. 이쪽에 얼마? 12만 원 적고 반대쪽에다가 집합손익 썼잖아요, 거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70페이지에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어디로 가요? 부채니까. 대차 대조표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요? 손익 계산서로 갔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책에는 여기까지 끝인데 책에는 얘 마감하는 건 나왔죠. 얘 마감하는 게 안 나왔죠. 얘는 나왔는데 얘 마감하는 걸 지금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걸 꼭 적어놓으세요. 지금 연습장에다 같이. 얘 마감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얘 마감하는 게 아니에요. 얘. 적으셔야 돼 이거.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 하시냐면요. 이게 2001년이죠. 2001년 거 그려놨잖아요. 2002년 거 그리세요. 임대료하고 선수 임대료.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마감했죠. 얘 마감하면서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안 넘겼죠? 그 회계연도로 끝나는 거죠, 이거는. 그 회계연도 성과로 가는 거죠. 이게 넘어가지 않죠, 이렇게. 얘는 어때요? 얘는 차기 2월 하는 거죠. 차기 2월 해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같이. 차기 2월 12만 원. 이렇게 적으세요.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전기 2월 적으세요. 적었어요? 적고 나서 보니까 전년도 장부가 마감이 됐고요. 2002년 됐죠. 2002년에 뭐가 생겼어요? 기초에. 선수 임대료란 부채가 생겼죠. 선수 임대료란 부채가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이 선수 임대료란 부채가 왜 넘어왔을까요? 선수 임대료란 부채가? 이 부채가 왜 넘어왔냐면 결국 이 부채는 기간이 경과되면 2000X2년 6월 30일이 되면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 2002년 6월 30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 문제에서. 임대기간 끝나는 날이죠.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집주인은 이제 뭐가 없어요? 마음의 빚이 없죠, 이제. 다 해주잖아요, 이제. 다 해주니까 더 이상 부채가 존재하지 않죠. 그 건물 빌린 임차인한테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해줄 거 없잖아요. 다 해줬잖아요, 이제. 다 해줬으니까 뭘 없애버려야 돼요? 부채가 없어져야죠. 부채를 감소시키려면 어느 쪽? 차변이죠, 부채 감소. 적으세요. 이거 적으세요. 책이 없으니까. 선수 임대료 얼마 적으면 돼요? 12만 원 적으세요, 이렇게. 부채 감소예요. 부채 감소. 복식북이니까 반대쪽에 적으세요, 이렇게. 여기다 뭐 써야 되거든요. 뭐 써야 될까요? 여기 써보세요, 뭐로. 임대료예요. 이게 뭐예요? 왜 대변이에요, 이게? 뭔데? 수익이, 수익. 수익의 발생. 왜 수익이 발생했어요? 6개월 동안 임대해줬잖아요, 이제. 수익 발생했잖아요. 부채 감소하면서. 이제 전기 해볼게요, 전기. 자, 보세요. 선수 임대료라는 계정값은 어디에? 차변에. 얼마 적으라고 여기? 여기 적으세요, 같이. 6월 30일 날 12만 원 적으세요. 그럼 얘 얼마 돼요? 제로 되죠? 없어지는 거예요. 제로 되고. 여기다 얼마 적으면 돼요? 6월 30일 날 얼마 적으면 돼요? 12만 원 적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다 한 거예요. 끝. 여기까지예요. 끝인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원하던 바를 달성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임대료란 수익이 어때요? 2002년에도 얼마 잡혔어요? 12만 원 잡혔죠? 전년도에도 12만 원 잡혔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주의라고요? 발생주의, 발생주의. 결국 우리가 이런 기말 수정 분계를 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보니까? 발생주의 때문에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계학에서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 저런 짓 안 해요. 24만 원 받았을 때 수익 다 잡고요. 끝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발생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말에 기간 경과되지 않은 수익을 없앤 거예요. 내년도에 수익 잡으려고. 내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 발생주에 따라 기말 수정 분계하는 게 일단 뭐를 적정해줘요? 단기 손익. 이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얘기인데 결국 이분계를 함으로 인해서 뭐가 잘 잡혔어요? 임대료가 잘 잡혔잖아요. 임대료가. 올해 것만. 맞죠? 그 다음에 기말연재 재무상태도 적정해진대요. 재무상태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잡았잖아요. 부채를. 이분계 안 했으면 부채가 안 잡히잖아요.
분명히 집주인은 부채가 있거든요. 집 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말수정분계를 함으로 인해서 경영성과도 좋아지고 재무 상태도 적정해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는 모든 공부가 이거랑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건데 약간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넘어가고 70페이지에 예제 3번 나와요. 걔를 한번 해보세요. 연습장에다 같이 할 거니까. 70페이지 예제 3번을 지금 연습장에다 하세요. 70페이지 예제 3번을 분계를 하시고 전기를 해보고 하세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장에 여기 하는 거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라고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잘 생각하셨다가 쉬는 시간에 질문하세요. 어느 정도 해보셨죠? 못하신 것들을 같이 들으시면서 하세요. 일단 보세요. 이 문제 2001년과 2002년에 보험료랑 관련된 건데 보험료란 비용이 같이 하시면서 생각하세요. 1월 1일 전기에서 넘어온 게 얼마였을까요? 제로라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제로에서 출발해가지고 2000X1년 7월 1일이 됐는데 보험료를 냈죠. 현금을 이만큼 내서 뭐 잡아요? 보험료라는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에요.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12만 원만큼. 전기하죠. 전기하니까 현금은 생략했어요. 보험료만 전기하니까 7월 1일에 얼마 잡혀요? 12만 원 잡혀요. 자, 이대로 끝나게 되면 12만 원만큼의 비용이 다 어느 회계연도에? 2001년에 잡히게 생겼거든요. 이제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내년도에도 6개월 동안 보험 혜택을 받을 거기 때문에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주의?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에 따르면 다 잡아야겠지만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쪼개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얼마 줄이고 싶은 거예요. 기말에 어떻게 해요? 이걸 왜 또 기말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제? 결산하는 날 결산해서 올해 거와 내년 거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날 쪼개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험료가 이만큼 잡혀있으니까 얼마 줄여야 돼요? 6만 원만큼 줄여야죠. 비용인데 대변에 적은 건 감소시키는 거예요. 비용의 감소. 12월 31일에 얼마 적으면 돼요? 6만 원. 그렇게 하니까 6만 원 되죠 얘가?
반대쪽에 6만 원만큼 적고 뭐라고 적어야 되죠? 이것도 이름이 돈을 먼저 냈잖아요. 돈을 선급 먼저 돈 냈잖아요. 선급 보험료라고 해요. 또는 이걸 선급 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더 크다는 건 알겠죠? 선급 비용이 선급 보험료보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 왔어요? 차변에 왔죠. 차변에 처음 오는 건 증가하는 거예요. 차변에 증가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자산 아니면 비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비용이에요. 그걸 또 비용이라고 하지 마세요. 비용을 줄이면서 비용 늘리겠어요, 우리가?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고 얘가 왜 자산인지 설명할 수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얘가 왜 자산이냐면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거라고 그랬죠. 뭔가 해주는 거. 기말년제 보세요. 우리가 보험료를 먼저 냈죠. 여러분 자동차 갖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 가입하잖아요. 자동차 보험 뭐 보통 선급하죠, 우리. 보험료 먼저 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가입하니까 내놓고 나면 뭐 든든하죠, 1년 동안. 보험료 다 내놨기 때문에 사고 나면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권리가 남아있죠, 우리한테. 미래에 뭔가 우리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그 자산이에요, 자산. 맞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얘가 차변에 나왔고요. 그럼 전기할게요. 선급보험료라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야죠. 자산에 속하고요. 여기 얼마 들어가요? 12월 31일 날 6만 원 들어가요. 됐어요? 그러면 기말 수정 분계를 끝냈고 전기했죠. 같이 하시면서 들으세요. 못한 거. 그럼 얘 마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마감 어떻게 해요? 마감하려면 얘 어디로? 집합손익으로 보내면 돼요. 책 보세요. 끝나면 되고. 얘를 어떻게 막 얘를. 이게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이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으로 넘겨야죠. 이렇게. 넘겨보세요. 차기 2월. 이거 책이 없다고 그랬어요? 같이 만드세요. 이렇게. 여기 뭐가 생겨요? 전기 2월.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2002년 됐어요. 지금. 2001년 끝났고 2002년 됐어요. 2002년 된 다음에 이때가 됐어요. 이때가 되면 무슨 날이에요? 2002년 돼가지고 이때 되면 이제 보험 기간 끝났죠. 이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럼 선급보험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면 돼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이죠. 대변, 자산의 감소. 6만 원만큼 차변에 또 적어야죠. 이렇게. 뭐 적을까요? 여기다가? 맞춰보세요. 적으세요. 같이. 뭐예요 여기? 보험료예요. 보험료. 비용의 발생. 왜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기간이 경과됐잖아요. 6개월 동안. 보험 혜택 받았잖아요. 이제. 그럼 기초에 제로였는데 전기에 보면 여기 얼마 들어가? 6월 30일에 얼마? 6만 원 들어가고요. 대변에 대변 여기 얼마 적으면 돼요? 됐죠? 끝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양 회계년도에 보험료가 얼마씩 잡혀요? 6만 원씩 잡히죠. 이게 무슨 주의? 발생주의라니까 발생주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72페이지 보세요. 미수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걔를 또 해보세요. 예제 4번. 72페이지. 걔는 지금 한 거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설명 들어야 되거든요. 해보시고 일단.
문제는 다 읽어보셨죠? 이 문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생각하세요. 자, 일단요. 이 문제는 이자 수익과 관련된 문제, 이자 수익. 예금했잖아요, 보니까. 그럼 이자 수익은 수익인데 이쪽에 잔액이 올 텐데 기초에 얼마일까요? 제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기초에 둘 다 제로예요. 항상 제로에서 출발하니까. 수익 비용. 근데 얘가 뭐 했냐면 7월 1일 날 예금했어요. 7월 1일 날 100만 원만큼 예금했는데 이때 예금했으면 기간이 경과되면 뭐 받죠, 우리? 이자 받는 거 아시죠?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래요? 연이자율이 10%래요. 1년 뒤에 얼마 받을 거냐면 곱해보니까 10만 원 받을 건데 그 10만 원을 언제 받도록 돼 있냐면 이때 받도록 돼 있어요. 나중에. 그럼 2002년에 현금 들어오겠죠? 10만 원만큼. 2002년 6월 30일 날 분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2002년 6월 30일 날 분기를 해보니까 현금이 어떨까요? 들어오겠죠. 뭐 때문에? 이자 때문에.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대변에 10만 원만큼 뭐 적어야죠? 이게 뭘까요? 이 계정 과목이 뭘까요? 현금 받았을 때. 이자, 수익이죠. 수익의 발생이에요. 이자 받았으니까. 수익의 발생 증가. 어렵지 않죠, 이거? 예금은 2001년에 했고요. 7월 1일 날. 이자를 1년 뒤에 받는데요. 문제 자료에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자 수익을 10만 원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기 해볼게요. 전기합은 몇 년도 장부예요? 이게 몇 년도? 2002년이죠, 2002년. 우리가 이 문제 하기 전까지 예제 2개 해봤잖아요. 그 예제 2개 해본 건 현금을 먼저 주고받는 거였죠. 현금을 먼저 받든지 현금을 먼저 주든지. 근데 얘는 뭐예요? 현금을 나중에 받는 거죠. 요 문제 다음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을 먼저 받는 것들이 있고 현금을 나중에 주고받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나중에 받는데 그래서 2002년에 보니까 이자 수익을 전기해 보면은 6월 30일 날 얼마가 대변에 기록돼요. 이렇게 전기해 보면 6월 30일 날 10만 원이 기록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1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래서 전기를 하니까 1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자 수익이 어느 회계연도에 다 잡혀요? 2002년에 다 잡히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주의일까요? 현금주의, 현금주의. 현금 받았을 때 다 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이 회사는 언제도 예금했어요, 언제도. 2001년에도 예금했죠? 2001년 6개월 동안 이자가 발생했다는 거 아시겠어요? 2001년 동안 이자는 분명히 발생했지만 뭘 못 받은 거예요? 이자를 현금으로 못 받은 것 뿐이죠. 그럼 여러분 2001년에 이자 수익 없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죠? 내가 2001년에도 예금해서 이자가 좀 생겼구나 이런 생각하죠? 나중에 현금 받을 거고 우리는 성과를 평가할 거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할 거면 2001년에도 이자 수익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채택하고 있다고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2001년에도 뭘 잡고 싶은 거예요? 이자 수익을 잡고 싶어요. 아직 현금 받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하면 안 되겠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기말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문제들이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배웠던 문제들 현금을 먼저 주고받은 것들이고 공부해 보시면 얘는 현금을 나중에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현금 아직 못 받았죠? 그러더라도 뭘 인식하고 싶다고요? 이자 수익을 잡고 싶어요. 이자 수익을. 그럼 어느 쪽에 잡아줘야 돼요? 차대변 중에. 대변에 잡아야죠. 수익의 발생, 대변. 얼마 적은데 금액은? 6개월이니까 절반이죠. 그럼 복식북이니까 양쪽에 적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뭐 적을지만 하면 되잖아요. 기말 수정 문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적어야 돼 여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현금 받지 못했죠. 나중에 받을 걸 아직 못 받은 걸 미수했다고 그래. 미수.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이자니까 미수 이자. 또는 크게 얘기해서 미수, 수익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얘가 차변에 나왔죠. 차변에 나왔으니까 차변의 증가죠. 뭐예요 이게? 자산 아니면 비용이겠죠. 뭐겠어요? 자산이에요. 왜 자산이냐면 기말연재 미수이자가 있다는 얘기는 어때요? 든든해요? 부담이에요? 든든하죠. 6개월 뒤에 이만큼의 현금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산이에요. 자산. 자, 우리 전기해 볼게요 이거. 전기하면 아직까지 없었잖아 이게. 전기할게요. 기말에 전기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 대변에 얼마 적으면 돼? 이자 수익 대변에 여기 얼마 적으면 돼? 5만 원 적어야지. 5만 원. 같이 하세요. 여기다 얼마 적어야 돼요? 기말에 5만 원 적어야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원했던 뭐가 잡혔어요? 이자 수익이 잡혔죠?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마감해야죠. 어디로 보내요? 집합손익으로 보내요. 얘도 마감해야죠. 얘 마감하는 게 책에 안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하세요. 미수이자 마감 어떻게 합니까? 넘겨야 되죠. 이렇게 차기 2월 하세요. 연습해봐야 돼요. 여기 대변에 뭐 적어요? 차기 2월 얼마 적으면 돼요? 5만 원.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차변에 전기 2월 5만 원 여기 적으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2000X 2년에는 기초에 미수이자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넘어와가지고 미수이자가 있어요. 이렇게 미수이자란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받았어요. 6월 30일 날 10만 원만큼. 현금을 받고 보니까 이 현금 받은 10만 원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년도에 받지 못한 미수이자를 받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매출 채권 잡았다가 현금 회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외상으로 물건 팔았을 때 매출 채권 잡았다가 현금 들어오면 매출 채권 없앴죠, 우리? 똑같이 미수이자 잡았다가 현금 받았으면 뭐 없애야겠어요? 미수이자 없애야죠. 더 이상 미수이자가 자산으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미수이자란 자산의 감소. 얼마나 감소시키면 돼? 5만 원 감소시켜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자 수익 잡을 금액 얼마 잡아야 돼? 5만 원만 잡아야죠, 이렇게. 수익의 발생.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전기 할게요, 이거 전기. 전기 하면 6월 30일 날 어디로 가요? 여기 가야죠? 얼마? 6월 30일 날 얼마 여기? 5만 원 적으세요. 그게 얼마 돼요? 제로 되죠? 여기 얼마 들어가요? 6월 30일 날? 5만 원만 들어가요. 10만 원 안 들어가죠? 5만 원만 들어가죠. 5만 원. 이렇게 하니까 양회계년도 이자가 얼마예요? 5만 원씩 잡혔죠? 이렇게 하자는 게 무슨 주의?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하나만. 73페이지 보시면 예제 5번 있거든요. 하세요. 걔는 뭐 똑같은 거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날짜별로. 뭐 하고 계시는데 설명할 테니까 같이 들으시면서 하세요.
못하신 것들 적으세요. 자, 얘는 뭐예요? 현금을 빌렸죠. 차입했어요. 차입해서 1년마다 이자를 주는데 10%의 이자율이고 나중에 준대요. 후급. 현금을 먼저 이자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줘요. 1년 뒤에. 그래서 나중에 현금 나갈 건데 차입금, 부채예요. 그런데 이자 비용은 비용인데 2001년에도 있고 2002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초에는 얼마라고요? 제로에서 출발해요. 없다가. 이때 가니까 기말까지 현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안 잡히죠. 2002년이 됐거든요. 2002년이 되니까 이날이 됐어요. 이날이 이자 주는 날이죠. 이자 주는 날이니까 현금이 얼마 나가겠어요? 10만 원 나가겠죠. 자산의 감소, 대변. 그럼 차변에 10만 원만큼 뭐가 생기겠죠? 뭐겠어요, 이름은? 이자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 이렇게 적으니까 얼마가 또 잡혀요, 여기에. 10만 원이 다 잡히잖아,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죠, 이게. 이게 무슨 주의? 현금주의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봤더니, 이때 잘못했어요. 기말에 뭔가 해줬어야 돼요, 기말에. 2001년에도 분명히 돈을 빌리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현금 이자 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뭐는 발생했어요. 이자, 비용은 발생했죠, 이자 비용은. 현금 나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뭘 잡아주자? 이자 비용 잡아주자. 그게 발생주의라고요. 발생한 것만큼 잡자 이런 얘기예요.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 강의 들을 때 여러분 학원 수강료 냈잖아요. 10만 원을 냈으면 현금 먼저 냈죠. 현금 먼저 내고 10번 강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있냐면 선급 학원료가 있는 거예요. 그 뭐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고 10번 동안 강의 듣는 동안 비용화 되는 거예요. 비용. 그러니까 강의 들을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자산을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10번을 다 들으세요. 오늘 두 번째니까 이제 8번 더 남았는데 꼭 다 들으시고 저희 학원은 뭐가 있어요? 선수 학원료가 있는 거예요. 선수. 부채예요. 부채. 우리 학원은 매일매일 부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우리가 한 회계년도 내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매일매일 하진 않아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제 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만 쪼개거든요. 어차피 2003년이잖아요. 2003년. 그러면 월 초에 학원료 현금으로 받았다가 월말 되면 다 여러분한테 제공했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 학원료는 그 회계년도에 우리 학원은 수익으로 잡히면 되고 여러분은 비용 잡으면 되기 때문에 회계기간이 걸리지 않는 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개념 잡으라고 얘기한 거고. 아무튼 이날이 되니까 6개월 동안 분명히 이자는 발생했지만 안 잡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뭘 잡아요?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대변에 뭐예요? 미지급, 이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 미지급 이자. 얘가 어디 속하겠어요? 미지급 이자가. 대변에 생겼잖아요. 대변에. 대변의 증가는 부채, 자본, 수익이에요. 부채, 자본, 수익. 뭐겠어요 이게? 부채죠. 부채. 왜 부채냐면 기말연재 나중에 뭐 해야 돼요? 현금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자 줘야 되니까. 여기다 전기할게요. 전기하시면 여기 얼마 들어가요? 6월 30일 날 5만 원 들어가고 12월 31일 날 여기는요? 12월 31일 날 5만 원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마감이 어떻게 돼요? 집합손익 가서 끝나요. 근데 얘는 마감이 어떻게 돼요? 2월 돼요. 이렇게 2월. 그걸 연습해 봐야 돼요. 2월. 여기 차기 2월. 5만 원. 여기 뭐가 돼요? 전기 2월. 대변으로 오죠? 전기 2월. 5만 원. 자, 전기 2월이 5만 원 넘어왔는데 부채가 이 부채가요. 이때 되니까 현금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현금이 10만 원 나갔을 때 이 10만 원 중에는 뭐를 갚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부채를 갚은 게 있는 거죠. 이자를 주지 않은 걸 전년도에 잡았었는데 그거를 현금 준 게 있는 거죠. 5만 원만큼. 그러니까 5만 원만큼은 뭐 없애는 게 맞아요? 미지급 이자 없애야죠. 부채 감소. 5만 원만큼 이자 비용 잡아야죠. 그렇게 하니까 전기하면 여기에 6월 30일 날 5만 원 들어가서 얘 얼마 돼요? 제로 되죠. 여기에 5만 원 잡히고 이렇게 하는 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주의?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연습 잘 하세요. 쉬는 시간에. 모르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고. 74페이지까지 했어요. 거기 소모품의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할 건데 거기 하기 전에 앞에 가서 정리 좀 할게요. 68페이지 보시면 68페이지에 거기 표 2-1번이 있어요. 표 2-1번 손익의 결산 정리. 손익의 이연이라는 게 있고 손익의 발생이라는 게 있는데 보세요. 그거 표. 여러분 거기 손익의 이연이라고 표현된 거 있죠? 이연. 이연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연. 이연시킨다. 이연시킨다는 게 넘긴다는 거죠. 뭐 이연시킨다? 다음 연도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이연.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다음 연도로 넘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손익의 이연,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둘 다 이연시키는 건데 그럼 수익을 이연시킨다는 얘기는 현금을 먼저 받았겠어요? 나중에 받겠어요? 수익을 이연시킨다는 표현이 있다면 현금을 먼저 받았겠죠. 현금을 먼저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올해 수익이 다 아니에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께니까 내년께. 그럼 내년 수익은 올해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우리가 배운 게. 그러니까 내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야 되죠. 아까 선수 임대료 처음에 한 거. 임대료 먼저 받았잖아요. 현금으로. 받고 나서 보니까 내년께 있잖아요. 내년께. 그 내년 건 어떻게 돼요? 내년에 수익으로 잡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내년으로 넘기는 거죠. 내년도 수익으로. 수익의 이연이라고 해요. 근데 수익의 이연 시킬 때 나오는 계정과목은 다 뭐가 붙어요? 앞에. 선수자가 붙어요. 선수. 먼저 받았으니까 현금을. 선수자 붙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부채예요. 부채로 있다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뭐가 될까요? 이 부채들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뭐가 돼요? 수익이 돼요. 아니, 걔를 왜 부채 잡았어요, 우리가? 내년도 수익 잡으려고 부채 잡은 거잖아요. 내년도 수익 잡으려고. 잘 생각하세요. 지금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회계 원리 2번 들어서 이해되는 얘기는 아니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놓으셨다가 나중에 공부 더 하신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고. 비용의 이연이라는 게 있죠. 걔는 뭐겠어요? 비용인데 그러니까 현금을 먼저 지급했겠죠. 지급하고 나니까 이걸 비용 잡으려고 하니까 내년 게 있네. 기말에 내년 거는 넘기자는 거죠. 내년으로. 그 내년도 비용으로 잡자. 근데 하나같이 어떤 이름이 붙어요? 선급자가 붙죠. 현금 먼저 줬으니까 선급. 이 선급자 붙는 것들은 다 어디 속한다고요? 자산에 속해요. 자산에 속했다가 다음 연도에 가서 뭐가 돼요? 비용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익의 발생이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이 그 발생자 붙는 것들은 현금을 아직 주고받지 않은 거예요. 현금을 아직 주고받지 않아서 장부에 현금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올해 뭐는 발생했어요? 수익과 비용은 발생했어요. 기간이 경과돼서. 그러면 뭘 잡아줘야 돼요? 수익과 비용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현금을 주고받지 않아서 못 잡았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익의 발생을 먼저 보시면 수익의 발생이라는 건 아직 현금 받지 못했죠. 현금 못 받은 걸 잡다 보니까 이름이 다 미숫자가 붙어요. 현금 아직 못 받아서 내년도에 받을 거거든요. 돈을. 미숫자. 그 미숫자 붙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어디 속한다고요? 자산에 속해요. 자산에 속했다가 나중에 언제 없어져요? 현금 받을 때 없어지죠. 현금 받을 때.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용의 발생이라는 것들은 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들이죠. 비용은 발생했는데 그래서 다 뭐가 붙어요? 미지급자가 붙고요. 다 부채에 속해요. 언제 없어져요? 내년도에 현금 줄 때 없어지죠. 현금 줄 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익을 기간 구분하는 게. 근데 이 네 가지의 종류는 왜 생긴 겁니까? 근본적으로. 이거 왜 생겼어요? 발생주의 때문에 생겼죠. 발생주의 때문에. 우리가 현금주의를 한다면 얘네들은 안 생겨요. 손익을 기간 구분할 필요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만큼씩 잦자는 이 발생주의 때문에 이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시간에 한 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질문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소모품의 처리부터 계속하겠습니다.